선생님, 84세인데 이렇게 코로 시원하게 숨 쉬는 게 가능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감기약도 비염약도 이제는 안 먹어요. 몇 년 만에 아침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니까 세상이 달라졌더라고요. 전에는 잘 때마다 숨소리가 거칠어서 옆 사람이 잠을 설칠 정도였는데요. 요즘은 밤새 조용히 잡니다. 진짜 신기해요. 이게 말이 될까요?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매일 단 몇 분 따뜻한 소금물로 코를 씻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놀라운 건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집에 있는 소금과 따뜻한 물 한 컵이면 충분했죠. 단순하고도 꾸준한 실천 그 하나가 숨쉬는 일상을 바꿨습니다. 지난번 소금물 각을 영상에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놀라운 변화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연장선으로 소금물 코세척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막힘이나 비염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십니다. 하지만 실은 제대로 씻어주는 습관 하나만으로 숨 쉬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코가 자주 마르거나 아침마다 머리가 멍하진 않으신가요? 음식 냄새가 덜 느껴지거나 감기에 자주 걸리지는 않으셨나요? 소금물 코세척이라는 작고 간단한 습관이 어떻게 건강 전체에 놀라운 변화를 주는지를 6가지로 나눠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지혜를 함께 나누어 가주세요. 첫 번째는 비염은 평생 가는 병이라는 오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실제로 나이 들어 비염을 달고 사는 분들 중 단순한 코세척만으로도 삶이 달라진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72세 장순자님은 매년 환절기마다 감기인지 비염인지 모를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재채기, 콧물, 코막힘, 그 다음엔 두통까지 이어졌죠.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다더라고요. 비염은 고치기 어렵다 하잖아요. 진료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장순자님은 늘 휴지를 들고 계셨고 어디를 가도 에어컨 바람, 먼지만 닿아도 코가 막혀 하루 종일 입으로 숨을 쉬는 생활이었습니다. 처음엔 항히스타민제와 비강 스프레이를 반복해 쓰셨지만 효과는 잠깐이고 하루만 걸으면 코막힘이 더 심해져 오히려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순자님께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약은 조금 줄여보고 하루 한 번만이라도 따뜻한 소금물로 코를 씻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고개를 갸웃하셨죠.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선생님? 나는 비염이 오래돼서 그런 게 잘 안 먹히던데요.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그 작은 실천 하나로 코 건강을 회복하는 걸 지켜봐왔기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방법만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장순자님은 그날부터 하루 한 번 자기 전 따뜻한 소금물로 코세척을 시작하셨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녹여 생리식염수와 유사한 0.9% 농도를 맞췄고 전용 세척기 대신 약국에서 파는 공기주입형 비강세척 키트를 사용하셨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입을 벌린 채 천천히 코 안쪽에 소금물을 흘려넣는 방식이죠. 처음엔 조금 어색하고 간질거렸지만 며칠 만에 익숙해졌고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장순자 님이 다시 내원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숨 쉬는 게 이렇게 시원한 줄 몰랐어요. 그동안은 그냥 참고 살았지, 코가 이렇게 맑아지는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사실 비염은 단순한 질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만성적으로 이어지면 코막힘, 두통, 수면장애, 후각감퇴, 나아가 인지기능 저하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고령층에서 특히 위험한 건 비염을 나이 탓으로 넘기는 인식입니다. 코점막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조해지고 위축되기 쉬운데 이때 세균이나 먼지, 알레르기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비염 증상이 더욱 악화되고 치료도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코 속을 씻어내고 코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소금물 코세척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비염 관리법 중 하나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근거는 분명합니다. 서울대병원과 한림대 의대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금물 코세척을 2주 이상 꾸준히 시행한 환자 중 78%가 비염 증상 완화와 수면의 질 향상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 항히스타민제 부작용이 부담스러운 어르신들에겐 더없이 좋은 대안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가장 기본은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넣어 녹이는 겁니다. 너무 짜면 점막이 자극을 받아 따갑고 너무 싱거우면 소독 효과가 부족합니다. 물을 끓였다 식히거나 생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다면 약국에서 파는 무방부제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코 세척은 보통 저녁 자기 전에 한 번, 감기 증상이 있거나 알레르기 유발 환경에 노출된 날에는 아침에 한 번 더 하면 좋습니다. 세척 후 30분간은 코를 풀지 않고 조용히 휴식하는 것이 점막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고개를 너무 뒤로 젖히거나 물이 귀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세척기구는 매번 사용 후 깨끗이 세척하고 건조시켜야 세균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염 증상이 심하거나 축농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비염은 나이 탓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단순한 습관 하나가 불필요한 약 복용을 줄이고 매일의 숨 쉬는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장순자 님처럼 말이죠. 숨만 잘 쉬어도 몸이 덜 피곤하고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이젠 아침마다 산책 나가는 게 즐거워요. 그분의 미소에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좋은 약도 중요하지만 결국 건강을 지키는 건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이라는 걸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감기나 바이러스는 입보다 코를 먼저 통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감기 예방을 위해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입을 가리지만 정작 호흡기 질환의 시작점은 코 안이라는 점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를 해보면 매년 겨울마다 감기약을 달라 기관지가 약해서 늘 기침이 난다며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중 한 분이 바로 70세 김정순 님이었습니다. 이분은 날씨가 조금만 쌀쌀해져도 콧물이 흐르고 목이 칼칼해지며 늘 감기약을 상비약처럼 달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꼭 한두 번은 고생을 해요. 약도 먹고 마늘도 먹고 심지어 도라지 즙까지 챙겨 먹는데도 그때뿐이에요. 그 말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김정순 님처럼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반복적으로 감기를 앓는 분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비강 속에 쌓인 세균과 바이러스, 먼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염증이 만성화된 경우입니다. 우리가 외출을 하거나 말을 할 때 공기는 입이 아니라 코를 통해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이때 코 안에 있는 점막과 섬모는 먼지와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필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 틈을 타 바이러스와 세균이 목과 기관지로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하루 한 번 간단한 소금물 코 세척만 실천해도 이물질과 세균을 씻어내고 점막의 자연 방어 기능을 되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소금물은 단순히 씻어내는 기능뿐 아니라 삼투압 작용으로 점막의 부기를 가라앉히고 코 안의 혈류를 증가시켜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김정순 님도 처음엔 의심이 많으셨습니다. 코를 물로 씻는다고 감기가 안 걸린다고요? 그래도 저는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자기 전 한 번, 외출 후 한 번만이라도 따뜻한 소금물로 코를 세척해 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감기 걸리는 횟수는 확실히 줄어드실 겁니다. 그분은 이후로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손 씻듯 코도 씻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로부터 겨울을 다 지낸 뒤 다시 내원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번 겨울 감기약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코가 안 막히니까 목도 덜 칼칼하고 숨 쉬는 게 편해서 그런가 몸이 덜 피곤해요. 실제로 하이닥 건강포털과 서울대 의과대학 감염내과팀의 연구에 따르면 비강 세척을 꾸준히 한 고령층 환자 그룹에서 감기 유병률이 30% 이상 낮게 나타났고 코막힘, 목칼칼함, 기침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김정순 님처럼 매일 꼭 해야 한다는 부담보다는 외출 후 손 씻을 때 한 번, 자기 전 양치 후 한 번, 이렇게 하루 두 번만 실천하셔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척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녹입니다.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38도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차가우면 점막이 수축하고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자극이 됩니다. 전용 코세척 기구가 있다면 좋지만
깨끗한 주사기나 비강 세척용 스포이트로도 충분합니다. 한쪽 콧구멍에 천천히 소금물을 넣으면 다른 쪽으로 흘러나오며 코 안점막에 쌓인 분비물, 먼지, 세균을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입은 항상 벌리고 고개는 약간 숙인 상태에서 세척해야 귀로 압력이 전달되지 않고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고막에 문제가 있는 분들, 귀에 염증이 잦았던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셔야 하며 물을 너무 세게 밀어넣거나 하루에 너무 자주 세척하면 점막이 자극될 수 있으므로 하루 1에서 2회 이내 그리고 농도와 온도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감기는 입에서 시작되는 병이 아니라 코 안에서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매일 조금의 시간을 들여 코를 씻어내는 습관만으로도 약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숨 쉬는 즐거움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김정수님은 마지막 진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코가 뻥 뚫리니까 산책 나가서 숨 쉬는 공기마저 상쾌해요. 감기도 안 걸리니까 하루하루가 훨씬 가볍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 몸이 지나가는 길목을 가볍게 닦아주는 그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 습관이 왜 면역력까지 바꾸는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는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이유가 코막힘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면증, 수면 부족, 피로감.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나이 때문이라 여기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밤마다 조용히 코가 막히고 그로 인해 호흡이 얕아지며 몸은 쉬지 못하고 자는 내내 싸우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은 68세 박선자 님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자는데도 계속 피곤해요. 한밤중에 숨이 턱 막히고 아침이면 머리가 멍해요. 수면제도 먹어봤지만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던 박선자님은 실제로 하루 7시간 이상 잠을 자고 있음에도 항상 낮에 졸음이 쏟아지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밤에 주무실 때 코가 막히거나 입을 벌리고 자시지는 않나요? 네, 신랑이 코골이도 심하다고 하고 자다가 자꾸 입이 말라서 깨요. 그 순간 저는 박선자님의 피로 원인을 거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숨의 질이 떨어진 수면은 시간과 관계없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스스로를 회복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코가 막혀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숨은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몸 전체가 만성적인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자고 일어나도 피로는 풀리지 않고 아침 두통, 기억력 저하, 기분 변화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 막힘을 단순한 불편이 아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항상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으로 많은 어르신들께 자기 전 소금물 코 세척을 권해왔습니다. 박선자 님께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자기 전 따뜻한 소금물로 코만 씻어도 코 막힘이 줄고 코로 숨 쉬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수면이 깊어지고 몸이 진짜로 회복하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날부터 박선자님은 자기 전에 양치질하고 나면 소금물 가글과 소금물 코세척까지 루틴으로 추가하셨습니다.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녹인 뒤 전용 세척기나 작은 주사기 등을 이용해 양쪽 코 속을 천천히 세척하신 겁니다. 한 달 뒤 다시 오신 박선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자다 깨는 일이 없어요. 입이 덜 마르고 아침에도 머리가 맑아요. 가장 놀라운 건 낮에 졸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오후 2시면 꼭 졸았거든요. 수면과 코 막힘의 관계는 이미 다양한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수면의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코 막힘 환자 중 70% 이상이 수면 중 이포흡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수면 무호흡 또는 얕은 수면 상태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피로감과 면역 저하를 유발한다고 보고됐습니다. 또한 고령층에서는 입으로 숨을 쉬면 침 분비가 줄고 구강 건조증과 입냄새까지 동반되기 쉽습니다. 이처럼 밤마다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은 입 건강, 폐 건강, 뇌 건강 모두에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에 하루 5분 자기 전 코를 씻는 습관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높이고 신체 전체의 회복력을 되찾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척 직후엔 바로 눕지 마시고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앉거나 상체를 높인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 안에 수분이 배출되지 않고 역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무 자주 세척하거나 세척 후 찬물로 세수하거나 바람을 바로 쐬면 점막이 자극되어 오히려 더 민감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척 전 소금물의 농도는 반드시 0.9% 내외, 즉 소금 반 티스푼을 따뜻한 물 한 컵에 녹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이 너무 차거나 짜면 점막이 수축되거나 따가울 수 있습니다. 자극이 심한 경우엔 생리식염수를 구입해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수면의 질은 침대에서의 시간보다 코로 얼마나 편하게 숨 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밤에 숨이 막혀 깨거나 입이 마르는 경험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코 건강을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박선자 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이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숨 쉬는 게 편해지니까 자는 것도 편해지더라고요. 요즘은 자는 시간이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란 걸 새삼 느껴요. 저는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건강은 수면에서 시작되고 수면은 숨의 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코입니다. 숨이 편해지면 잠이 깊어지고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부터 이어집니다. 네 번째는 냄새를 못 맡는 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음식 냄새만 맡아도 입맛이 돌았는데 요즘은 아무리 맛있게 차려놔도 먹는 즐거움이 줄었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젠 후각이 둔해진 거겠지요. 그렇게들 말씀하시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냄새를 못 맡는 건 노화 때문이 아니라 막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찾아오신 80세 이명호 어르신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 냄새도 잘 안 나고 국이 끓는 냄새도 모르겠어요. 아들이 김치를 새로 담갔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식사량도 줄고 입맛이 자꾸 떨어져 건강이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진료를 해보니 이명호 어르신은 비염 증상은 크지 않았지만 코 점막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안쪽에 묵은 콧물이 남아있거나 세균에 의해 점막이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럴 경우 후각 수용체까지 자극이 잘 전달되지 않아 냄새를 잘 못 맡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 증상으로 넘기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후각세포는 코 속 깊숙한 상부에 존재하며 공기 중 냄새 분자가 이곳에 닿아야 후각을 느낍니다. 그런데 코 안이 건조하거나 이물질, 분비물, 염증으로 막혀 있다면 냄새 분자가 닿기 어렵고 후각이 둔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명호 어르신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후각은 사용하지 않으면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냄새가 느껴지지 않는 지금 코를 맑게 비우고 자극을 다시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날부터 이 어르신은 아침마다 소금물 코 세척과 간단한 후각 훈련을 함께 실천하셨습니다. 소금물은 코 안에 남아있는 점액과 미세먼지, 박테리아를 씻어내고 후각 신경세포까지 도달하는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이명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딱히 뭘 바꾼 건 없는데 고추기름 볶는 냄새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된장국 끓여 먹고 진짜 오랜만에 밥을 2공기나 먹었습니다. 후각 감퇴는 단순한 감각 문제를 넘어서 식욕 저하, 체중 감소, 우울감, 조기 치매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2023년 서울대학교 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공동연구에서는 후각이 급격히 감소한 고령자 중 40% 이상에서 경도인지 장애 또는 우울 증상이 함께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냄새를 잘 맡는다는 것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삶의 의욕을 지키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역시 숨길을 먼저 깨끗하게 여는 일입니다. 소금물 코 세척은 이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세척용 생리식염수나 직접 만든 0.9% 소금물을 활용해 매일 아침 한번 코 안을 씻어내면 후각세포로 가는 공기의 흐름이 훨씬 개선됩니다. 이후에 레몬, 계피, 커피, 마늘 같은 강한 향의 물건을 하루에 3에서 5분 정도 맡아보는 간단한 후각 자극 훈련을 병행하면 신경회복 효과가 더 커집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감기로 인해 후각이 일시적으로 줄었을 경우에는 회복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후각신경 자체가 손상된 경우에는 병원 검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단순한 염증과 막힘으로 인해 후각이 저하된 경우에는 소금물 코세척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냄새가 안 느껴지는 건 노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막힌 코 안을 씻어내는 것만으로도 삶의 향기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명호 어르신이 마지막에 웃으며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요즘은 밤 냄새가 나니까 식사가 기쁨이에요. 냄새가 돌아오니까 삶의 맛도 같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처럼 저는 믿습니다. 후각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숨겨진 행복을 찾아주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언제든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단지 코를 잘 닦아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냄새가 돌아오면 입맛도 기분도 돌아옵니다. 그런데 후각 말고도 또 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감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주 오는 두통이나 집중력 저하가 코막힘 때문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무겁고 눈이 쑤시고 집중이 잘 안 되는 날이 자꾸 반복된다면 단순히 나이 탓이나 피로 때문이 아니라 비강 안쪽 압력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엔 눈이 피로하다, 머리가 띵하다, TV를 오래 못 보겠다, 책이 안 읽힌다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약한 만성 부비동염, 알레르기성 비염 또는 숨은 코막힘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 중 한 명은 69세 송태성 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자꾸 머리가 맑지 않아요. TV를 보다 보면 눈이 피곤하고 책도 잘 안 읽힙니다. 아침마다 뒷목도 뻐근하고 머리가 멍해요. 그는 오랜 시간 두통약을 드셔왔고 뇌 MRI도 찍어보았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답답해하셨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송태석 님의 코 안을 살펴보니 안쪽으로 부비동이 많이 부어있고 분비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즉, 숨은 축농증 상태였던 것입니다. 코 속 부비동에 분비물이 고이고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비강 내압이 올라가며 두통이 유발됩니다. 이건 단순히 감기성 통증이 아니라 머리 속 전체가 무거운 느낌, 눈 안쪽이 아프거나 뺨이나 이마 주변이 눌리는 듯한 압박감 있는 두통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엔 진통제를 아무리 먹어도 뇌혈관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고 오히려 장기 복용으로 위장만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코세척부터 시작해보자고 권해드립니다. 송태성 님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머리가 아픈데 코를 씻는다고 나아질까요? 하지만 저는 그동안 같은 증상을 가진 수많은 분들이 코세척만으로 압박감이 줄고 두통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지켜봐왔기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하루 한 번 따뜻한 소금물로 코를 씻기 시작하셨고 아침 기상 직후와 자기 전 2번으로 조금씩 늘려가셨습니다. 그리고 2주쯤 지났을 무렵 표정부터 달라지셨습니다. 요즘 머리가 덜 무겁고 눈도 좀 편해요. 전에는 하루 종일 뿌연 기운이 머리에 남아 있었는데 요즘은 좀 거치는 느낌이에요. 그 말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근거는 분명합니다. 국내외 다수의 연구에서는 부비동염, 만성 코막힘 환자에게 소금물 코세척을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노년기에는 조용한 염증 상태가 장기간 뇌 피로를 누적시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수면의학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만성 비염이나 부비동염 환자군이 정상인보다 두통 빈도와 주의 집중도 저하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면 좋을까요? 기본은 동일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녹여 전용 세척기 또는 스포이드로 코 양쪽에 천천히 흘려 넣어줍니다. 아침에 기상 직후 세척하면 밤사이 코에 쌓인 분비물 제거에 좋고 잠들기 전 세척은 숙면과 뇌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한쪽 코씩 천천히 입은 벌린 채 고개는 살짝 숙여 물이 코 뒷부분을 통과해 목으로 넘어가거나 반대쪽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세게 주입하거나 과도하게 자주 세척하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만약 코안이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코피가 잦은 분들은 일시적으로 세척을 중단하거나 농도를 더 묽게 조절해야 합니다. 또 세척 후에는 코를 세게 풀지 말고
5분 정도 조용히 앉아 코 안에 수분이 자연스럽게 마르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두통이 자주 오거나 머리가 막지 않은 느낌이 든다면 그 시작이 코 속 정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숨 쉬는 길을 열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그로 인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송태성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책을 펼쳐도 눈이 덜 피로하고 머리도 예전만큼 무겁지 않아요. 진작 코부터 관리할 걸 그랬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머리를 맑게 하려면 먼저 코부터 씻어야 합니다. 두통의 실마리를 코에서 찾을 수 있다면 이제 집중력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아주 중요한 주의점이 남아 있습니다. 6번째는 소금물 코 세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탈이 나듯 소금물 코 세척도 방법과 도구, 농도, 위생이 지켜지지 않으면 오히려 코 점막을 자극하거나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났던 63세 정윤자 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코 세척이 좋다 해서 매일 하고 있는데도 자꾸 귀가 먹먹하고 코도 따가워요. 자세히 여쭤보니 정윤자 님은 인터넷에서 보고 굵은 소금을 찬물에 푼 뒤 그걸 컵에 따라 코로 들이마시는 식으로 세척을 하고 계셨습니다. 농도도 제대로 맞추지 않았고 물도 미지근하지 않아 점막이 자극을 받았던 겁니다. 게다가 사용하는 컵과 기구도 따로 세척하지 않고 매번 그대로 두셨다 보니 오히려 코 안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들어갈 가능성까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정윤자 님은 웨이도염 증상까지 동반되며 코 세척을 잠시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소금물 코 세척은 약보다 안전한 방법이지만 약처럼 정확히 사용해야 효과가 있고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금물의 농도와 물의 위생 상태 그리고 기구의 청결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강조드리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소금물 농도를 잘 맞추기 어렵거나 물의 온도에 자신이 없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용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생리식염수는 농도가 정확히 0.9%로 맞춰져 있습니다. 멸균된 상태로 안전하게 제조되며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코나 눈, 상처 부위처럼 민감한 곳에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제품 겉면에 의약품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하신 후 선택하시면 더욱 안심하고 쓰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파는 대용량 생리식염수는 의약외품으로 보존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이는 렌즈 세척이나 의료기구 세척용일 뿐 절대 코 안에 직접 사용하는 건 권장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67세 이영애 님은 생리식염수로 코 세척을 했는데 오히려 코가 더 따갑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인터넷에서 구입한 500ml 대용량 제품을 반복 사용하고 있었고 성분표에는 벤잘코늄 염화물이라는 보존제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제품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코 점막을 자극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코 세척은 꼭 약국에서 파는 의약품 표시가 있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개봉 후에는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사용을 마치고 남은 건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물론 직접 소금물을 만들어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따뜻한 생수 또는 끓였다 식힌 물 한 컵에 정제 소금 반 티스푼을 정확히 녹여 0.9% 농도를 맞추셔야 하며 소금이 제대로 녹지 않으면 점막을 긁거나 자극할 수 있으니 완전히 녹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의 온도도 36도에서 38도 정도, 즉 체온과 비슷해야 하며 차가운 물은 점막을 수축시키고 뜨거운 물은 화상을 입힐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정확한 계량이나 물의 온도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께는 차라리 약국용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좋습니다. 소금물 코 세척은 좋은 습관이지만 사용법을 잘못 알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실수는 생리식염수를 며칠에 걸쳐 나눠 사용하는 겁니다. 한번 뚜껑을 열면 공기 중 세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용량으로 준비해 한번 쓰고 버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또 고개를 너무 뒤로 젖히면 물이 귀로 넘어가 웨이도염이나 중이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개는 살짝 숙이고 입은 벌린 상태에서 천천히 세척하는 게 좋습니다. 물을 너무 세게 밀어 넣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점막이 상하거나 코피가 날 수 있으니 물이 부드럽게 흘러가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척 후엔 바로 눕거나 찬 바람을 쐬지 말고 잠시 앉아서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코 안이 안정되며 감염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좋은 습관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고 안전하게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소금물 코 세척은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건강 습관이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면 오히려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농도를 잘 모르시겠다면 무리해서 만들지 마시고 약국에서 파는 생리식염수만 사용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약은 잘못 쓰면 병을 만들지만 올바른 습관은 몸을 지켜줍니다. 소금물 코 세척이라는 이 좋은 습관을 부작용 없이 오래 실천하시려면 정확한 방법과 위생 그리고 좋은 재료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이 모든 걸 잘 알고 쓰시는 분들에겐 소금물은 약이 아니라 숨 쉬는 길을 지켜주는 매일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이야기를 따라오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겨우 코를 씻는 걸로 정말 그렇게까지 바뀐다고? 하지만 저는 지난 40년 넘는 진료의 시간 속에서 그 겨우라는 습관 하나가 어떤 어르신의 숨을, 잠을, 삶 전체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수도 없이 지켜봐왔습니다. 코는 공기가 처음 통과하는 문입니다. 이 문이 막히면 숨이 거칠어지고 뇌는 맑지 못하고 결국 면역력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을 하루 한번 따뜻한 물로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숨 쉬는 길이 열리고 머리는 맑아지고 잠은 깊어지며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린 소금물 코 세척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건 약보다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건강 루틴이고 누구나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예방법입니다. 결국 몸을 지키는 건 크고 특별한 치료보다 매일 실천하는 아주 작고 반복된 습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지만 손 씻듯 양치하듯 코를 씻는 그 짧은 시간이 쌓이면 당신의 숨이, 수면이, 머릿속이 그리고 삶의 흐름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감기만 오면 고생하는 부모님, 냄새를 못 맡는 친구, 잠을 잘 못 자는 배우자. 그분께도 이 영상을 조용히 전해보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또 하나의 건강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숨 쉬는 길이 넓어지고 삶의 길도 가벼워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단 5분의 실천이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바꿉니다.